소록도 가는 길 12회. 순영은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안에서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고 느낀다. 푸르던 잎새들이 하나씩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영의 마음은 어릴 때의 생각에 잠기면서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쯤은 고향에서는 한창 추수하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아마 오빠는 학교보다는 집안일에 더 매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집안에서 오빠는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남자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자신의 인생보다는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순영은 그런 오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자식들의 앞날보다는 집안의 일이 가문의 일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현실에 참으로 암담한 오빠의 일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철이 들기 전부터 오빠는 소를 끌고 산으로 다녀야 하고 지게를 지고 일을 해야만 했던 오빠의 삶이 되었다. 순영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본다. 철이 들기 전부터 엄마를 도와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부름과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온갖 심부름과 뒷수발을 해드리며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해왔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순영은 엄마와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 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잔심부름을 하며 아버지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한 세월이었다. 문희옥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전혀 생소한 남이지만 문희옥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사랑의 순영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다.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만 같고 자신을 위해 이렇게 온전하게 돌봐주며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역시 마음으로야 누구보다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엄마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이렇듯 간호를 해주고 돌봐줄 시간이 없이 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었다. 큰 살림을 혼자 손으로 모두 해내야 하는 엄마였다. 할아버지의 모든 수발을 들어드려야 하고 아버지의 병수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엄마의 삶이었다. 농사 또한 만만치 않은 집안이라 잠시도 엄마의 손이 쉴 사이가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엄마의 삶이다. 순영은 깊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산속의 경치에 잠시 마음을 빼앗긴다. 자신의 고향보다 더 깊은 산중에 있는 집이다. 마을과 조금은 동떨어진 곳에 있는 집이라 더욱 고즈넉스럽고 한적하다. 뭘 그리도 내다보고 있노? 문희옥은 하염없이 밖의 경치를 내다보는 순영의 곁으로 와서 앉는다. 아지매요. 참으로 평화롭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나? 이자는 네 맴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갑다. 야,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아왔던 기억이 없습니다. 늘 무엇에 쫓기는 듯 바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벗을 해드리고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심부름을 해드리며 아버지의 손과 발과 귀가 되어드려야 했고 바쁜 어무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 농촌 생활이란 거의 조그만 얼라 손이라도 모두 쓸 곳이 있는 거 아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의 바로 농촌의 생활이 아인가. 야, 시방지가 이렇게 한가하게 편안하게 있는 것도 모두 아지매를 만나 아지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덕분이지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인연인기라. 내도 니를 만나 죽은 내 딸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니를 보살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문희옥은 순영의 손을 잡고 다독여준다. 이제는 모든 상처들이 거의 다 아물어가고 있지만 문둥병으로 인해 썩고 문드러진 손의 모습을 보며 늘 가슴 아파하는 문희옥이다. 순영아, 야, 내일은 내가 아들집에 다녀와야 한다.
내일 저녁이 우리 영감 제삿날이니 가지 않을 수 없다. 야, 댕겨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가 혼자 자야 될 것 같구만. 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아입니까? 뭐야?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나차로 들어오란다. 그동안 먹을 것을 해놓고 갈 테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챙겨 묵고 있으라. 문희옥은 순영이 혼자 찾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 연탄불도 꺼지지 않게 갈아 넣을 수 있제. 그럼요. 이자는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댕겨오이소. 문희옥은 순영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이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낼 수 있는 순영이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순영이의 모습은 살이 붙지 않고 바싹 마른 모습이어서 바라볼수록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에 나가는 길에 순영을 위한 찬거리들을 준비해 오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당신이 없는 동안 순영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날이 몹시 추운데 나 없다고 문을 열어놓고 오래 밖을 내다보지 말거라. 아직은 네 몸이 성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거라. 야, 옷도 단디 껴입고 춥지 않게 있어야 한다. 순영은 늘 자신을 걱정해주는 문희옥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느낀다. 다음날 문희옥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다. 어제쯤 미리 가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영이를 혼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문희옥으로서는 차마 집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온전히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믿고 있는 순영이다. 참으로 눈이 맑고 고운 아이였다. 그런 병만 아니라면 영원히 함께 곁에 두고 싶은 아이였다. 자신의 손으로 고칠 수만 있는 병이라면 떠나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맑고 고운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순영이 젊어지고 가야 할 운명에 가슴이 아파온다. 그윽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진한 그리움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본다. 때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만 같은 깊은 슬픔이 고여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온다. 사슴처럼 큰 눈동자의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맑고도 고운 눈매가 참으로 아름답다. 문희옥은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순영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으로 고운 아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아들의 집에 도착을 하니 이미 며느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예정보다 늦게 오시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다. 내사 아픈 곳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아무리 늦어도 어제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미안타. 마을 사람들과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안 그렇나? 아범이 어제 늦게까지 어머님을 기다리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나? 내사 이제 나이를 먹으니 느그덜 생각보다는 내를 먼저 생각하고 노는 것에 재미를 붙였는갑다. 문희옥은 며느리에게 거짓말로 둘러댄다. 아들 며느리는 참으로 효자효부였다. 서울의 모든 편리함을 마다하고 어머니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시골 구석인 거창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기특한 아들과 며느리다. 특히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다. 그런 며느리가 아들의 말 한마디에 선뜻 동의하고 따라 내려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어머님,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으실 거지요? 아이다. 내는 이번 겨울을 그곳에서 우리 경애와 함께 보낼 생각이고만 이제는 그만 아가씨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편안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아마 아가씨도 어머님이 그러시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뭐야? 내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내는 그곳에서 우리 경애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편고 좋으니 웃자겠노. 아마 아범이 이번에는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희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순영이의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안다고 하는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문둥이를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면
기겁을 해서 쫓아가서 내쫓을 것이다. 느그덜 마음을 내사와 모르겠나. 하지만 이번 겨울만 그곳에서 보내고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 이번만 느그덜이 이해를 해주고 내를 가도록 해주면 좋을 거이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님의 마음을 누구라서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녀들은 각자의 가슴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놀려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제사 음식은 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어간다. 서울에서 곱게 자란 며느리였지만 손끝이 야물고 부지런한 성품이다. 언제 준비를 했는지 모든 생선과 육류들이 고급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가 와 계신 것을 보며 안심을 하는 눈치를 보이기는 했지만 별말이 없이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올려진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서야 아들은 어머니 앞에 앉는다. 어머니,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겠지요? 아까 네 댁한테도 말을 했지만 이 겨울만 지나고 나면 다시는 경애를 찾지도 않고 그곳에 내려가지도 않을 거이다. 겨울을 그곳에서 어머니 혼자서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와, 아직은 그곳이 내 집인데 모날 것이 뭐가 있겠노? 안 됩니다. 이제는 어머니 연세도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춥고 긴 겨울을 어찌 그곳에서 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다. 애비야, 내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또 뭐가 있노? 내는 오히려 그곳이 더 맴이 편하고 우리 경애와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하구만. 그러고 이번 겨울만 지내고 나면 그 집을 처분해도 좋다. 참말로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뭐야? 애비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꼭 이번 겨울만 지내고 따스한 봄이 되면 그때는 느그덜 집에서 살겠구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곳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내신다는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약속대로 이번 겨울만 지내시는 겁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뜻을 따른다. 문희옥은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쉰다. 아들이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곧 바로 돌아갈 수도 없으려니와 아들. 며느리에게 참으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제사를 끝내고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벽이 거의 다 되어서야 문희옥은 잠이 든다. 문희옥이 잠에서 깬 것은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난 이후였다. 시간을 보니 이미 아침 첫 차 시간을 놓쳐버렸다. 늦은 아침을 먹고 문희옥이 돌아갈 준비를 하자 며느리가 놀랜다. 어머님, 며칠이라도 계시다 가세요. 아이다. 내가 오늘 돌아가 동네 민지 엄마와 만나 할 일이 있다. 그러니 오늘 점심차로 돌아가야만 한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 돌아가시게 하면 제가 아범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그라. 그러고 제사 음식을 좀 싸주면 좋겠다. 민지네가 아그덜이 많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안 좋겠나?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